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LNF 지금 6%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뭐 최근에 하락폭이 조금 거칠게 나왔죠. 근데 이게 LNF 때문이라기보다요.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2차 전지에 대한 전체적인 매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쵸? 대략 한 1월 중순 이후인데 이때부터는 반도체가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느냐? 2차 전지 쪽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월 말경에 강세를 보였었던 반도체 쪽은 지금 조정 구간에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고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순환매라고 하는데 반도체가 강했던 만큼 2차 전지가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추세를 형성하는 것은요. 무조건 신고가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부터는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점이 어떤 부분이냐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LNF가 반등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점인 신고가 구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 자, LNF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나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럼 에코프로가 올라가야 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대형주 그룹이 전체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지금으로서는 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악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LNF 실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으로 인해서 LNF 실적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LNF 뭐 만들어요? 양극재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 실적이 지금 2월 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2월 7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등이 나옵니다. 왜? 이런 약세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자, LNF가 약세를 보이려면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에코프로 BM이에요. 자, 내용 보세요. 자, 내용 보시면 자, 정확하게 그쵸? 하락을 만드는 이 구간 자체가 그쵸? 에코프로 BM과 동일한 구간에서 하락세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느냐? 주식시장에서 아예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식은 영은 되지 않습니다. 상폐되기 전까지는. 자, 그러면 LNF나 에코프로 BM이 상폐될 수 있을 만한 위험이 있을까요? 그건 0%예요. 0% 그냥 제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여기서 뭐 더 떨어질 수 있겠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지금 70%를 넘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평가치 자체가 지금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쪽에서 대장이니까 시장의 평가치 자체가 최고치에서 70% 정도 빠졌다는 건 성장성에 대한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락폭은 그냥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한 가지 악재가 2월 7일 날 나오는 실적인데 그 실적 전에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하잖아요. 그 반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쵸? LNF는 반등이 나와도 됩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이 떨어졌어요. 만약에 떨어졌을 때는 LNF가 다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대장주 하라는 거예요. 물려도 대장주에 물리자. 그래야 내가 꿈틀거려 볼 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에코프로 BM을 기준에서 보라는 이유도 2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그쵸? 이 가격대 뭐 20만 원 초반대 뭐 20조에서 25조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막 30조를 넘는 이 정도 수준에 있었다면 다시 하락하는 구간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2월 7일 날 마지막 남은 악재까지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가격대를 따라서 여기 그쵸 LNF의 상황을 체크하자.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 몇 가지 있었죠. 수직 계열화가 아직 좀 부족한 부분 그리고 뭐 테슬라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테슬라에 대한 부분도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다 악재에 대한 부분은 다 희석이 됐고요. 그리고 수직 계열의 화에 대한 부분도 그쵸 주가가 하락하면서 자, 이 부분도 보면 23년 초반부터 나왔었던 움직임을 보잖아요. 동일하게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움직일 때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애초에 그쵸 상승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부분도 7월 달에 고가를 형성했었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뭐 포스코 퓨처엠과는 다르게 그쵸 애초에 그 LNF는 7월 달에는 고가가 이미 낮아지는 상황을 거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예요. 단순히 뭐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뭐 LNF가 싸다 그런 게 아니라 상대적인 시장 평가치가 즉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LNF는 그쵸 여기서 저가에 대한 확인 정도를 보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험이 있을 만한 건 2월 7일 날 나오는 에코프로 BM의 실적인데 에코프로 BM의 실적은요 그쵸 안 좋게 나옵니다. 안 좋게 나오는데 여기서 확인하는 그런 내용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LNF와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수요에 대한 부분
전혀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왜? 어차피 수요는 늘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리튬 가격은 변화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앞으로 증가하겠지만 양극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셀을 계속 만들고 그 배터리 팩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양극재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에코프로 BM이 움직일 때, 그쵸? 에코프로 BM이 움직일 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변화할 거고, 리튬 가격의 평균치를 내보면 양극재 마진은 7%에, 그쵸? 7% 전후에서 그냥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21년도에 있었던 그 인플레이션을 시작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고, 폭등을 하면서 이쪽에서 받아왔었던 리튬 가격에 대한 부담 요인이 지금 적용하고 있다. 지금 털면 끝입니다. 이게 뭐 조선주처럼 업황 자체가 꺾여서 한 10년 정도의 장기 침체를 겪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은 2월 7일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얼마에 살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쵸? 가격적인 부분이고 보유기간 2주 안에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아직, 그쵸? 선반영받는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종목이 아니죠. 그쵸? 그러면 신고가 종목 중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여기서는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고가 종목만 한다. 두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고가만 진행하는 이유는 이건 제가 1월 달에 진행한 어버브 반도체인데 보유기간이 이날 매수해서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그쵸? 21%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HLB를 보더라도요. 그쵸? 어떻습니까? 매수를 이틀 동안 진행을 했고 31%의 수익을 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뭐예요? 그쵸? HLB다.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 보세요. 2월 1일 비트컴퓨터. 저는 원래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게 단타를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스윙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 스윙으로 하는데 웬만하면 단타를 잘 안 해요. 그렇죠? 단타를 진행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매매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내용 한번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비트컴퓨터. 자, 내용을 보시면 오늘 7% 수익으로 끝냈어요. 이걸 분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시가에 체결을 시켜서 8,040원, 그리고 9시 55분에 매도한 게 8,620원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단타를 굳이 치면서 나온 이유는요.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내가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윙으로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지만 그런 단타 종목이나 아니나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것은 맞다. 그쵸? 애초에 단타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장 때문에 그쵸? 단타로 끌고 왔고 오늘 수익이 7%에 끝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PMT 같은 것도 보면 자, 내용 보죠. 오늘도 상승을 하죠. 근데 어저께 제가 3% 수익으로 끝냈습니다. 분봉에서 보면 실제 매매하는데 걸린 시간이 자, 내용 보세요. 여기 1월 31일 9시 체결시켜서 10시 25분, 1시간 25분 동안 대략 수익을 본 수익률이 한 3.4%. 근데 이 종목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자,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매매를 해야 내가 정말 꾸준하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1월 30일 화요일 날인데요. 이때 인터플렉스나 뭐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자, 보세요. 손절할 때가 있죠. 근데 그 뒤에 그쵸? 계속해서 6%씩 5%씩 이렇게 단기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오고 있는 점, 모든 종목들이 다 신고가 종목인 점. 그쵸? 그리고 뭐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급락을 하지만 애초에 그 단기로 끊었기 때문에 자,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줬으면 이렇게까지 심한 급락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시장을 이유로 그쵸? 5% 수익으로 끝냈다는 겁니다.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해야 돼요? 무조건 신고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막 너무 어려워요. 막 물리고 있어.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 하면 이번에 제가 소통방에서 강의를 합니다. 신고가 강의를. 그쵸? 그래서 이 신고가 강의를 와서 배우세요. 그쵸? 모르겠으면 배워야 되고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장 시작 전에 그쵸? 8시 47분 시장가 매수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8시 52분 시장가 매수 그쵸? 장 시작 전에 누구나 체결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고 그리고
뭐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뭐 진행하는지 실전에 대한 상황을 한번 체크해보고 싶다, 그리고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2월 달에 철저하게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달에 제가 강의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쵸? 단기적으로 5%, 그리고 뭐 어버브 반도체 막 20%, HLB 뭐 한 30%씩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종목을 추적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요,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요 내용들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하고요. 요 내용을 토대로 제가 2월 달에 강의 진행합니다. 근데 이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쵸? 요 세 가지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LNF에서 중요한 건 한 가지라 그랬어요. 에코프로 BM의 반등. 근데 반등 나왔죠? 근데 바로 따라가야 돼요? 아니에요.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에는 최종 기한 얼마? 2월 7일. 2월 7일 뭐 나와요? 에코프로 BM 실적. 실적 나오면 어떻게 돼요? 선반영 됐다. 반등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횡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때 우리는 LNF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LNF를 먼저 공략을 하고, 그쵸? 근데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으로 기준치를 잡으라는 거고, 내가 뭐 고가에 물려있다 하는 분들은 지금 매도 구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매도한다? 그럼 말도 안 돼요. 그쵸? 물론 내가 매수를 지금 막 싸다고 사라, 이건 안 되지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손절한다? 그 자체가 다른 데 간다고 한들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배우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가격대를 찾는 건데, 지금 당장의 그 LNF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쵸? 이 상황이 궁금하다면 매도는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그 추가 매수는 무조건 확인하고 하자. 그게 가격 전략이고, 가격 전략을 토대로 매매가 진행됐을 때 2주 안에, 그쵸? 2주 안에 매매가 종료가 될 수 있는 가격들을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인데, 단기 보유 전략은요, 2주 동안 내가 철저하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러려면 가격이 디테일하게 진행이 돼야겠죠. 그쵸? 가격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어떠한 호재보다 가격이 우선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그쵸? 2주 안에 수익을 보는 가격대를 잡으려 얼마나 디테일해야 되겠나요? 그쵸? 그래서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이 내용은 제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이것도 돈 안 받습니다. 그쵸?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LNF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 신고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막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막 20% 30%씩 수익 내는 거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것처럼 12월 달부터 제가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신고가 주도주를 왜 공략을 했고, 얼마에 공략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이랑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